상반기 결산 영상으로 한 주의 텀이 생겼었는데 그 사이에 신제품들이 많이 공개되었습니다. 2주 동안의 시계 소식들을 빠르고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7월 첫째 주 시계 소식 출발합니다. 스코버 안데르센은 아주 재밌는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약칭 AC 밀란 리미티드 에디션이고요.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축구팀 AC 밀란과의 파트너십 모델입니다. 저는 축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넘어가고 시계 디자인에 녹아있는 AC 밀란의 특징이 아주 눈에 띕니다. 10분 마커 대신 골드스타를 사용했고 19번째 챔피언십 우승을 표현하는 19 마커, 45분의 경기 시간과 15분의 연장 시간을 의미하는 인서트 디자인, AC 밀란의 슬로건과 상징 컬러 등이 그것입니다. 외에도 약 39mm 케이스 사이즈와 VH31 쿼츠 무브먼트, 200m 방수 성능 등이 특징이고 가격은 약 39만원입니다. 8월 1일까지만 주문을 받고 11월 중에 배송이 된다고 하네요. AC 밀란과 축구라는 키워드가 아주 은밀하고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팬분들이시라면 무척이나 구미가 당길 시계로 보입니다. EMI 슈퍼맨 500도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기존 제품과 디자인에는 큰 변화가 없는 대신 성능과 디테일에서 발전을 보였는데 대표적으로는 베젤 잠근 시스템 개선입니다. 이미지로는 기존 슈퍼맨과 큰 구조적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사용 성능과 안정성 등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외적 차이라면 날짜창이 없어진 것도 특징이고요. 외에도 방수 성능 향상, 크리스탈과 야광 개선, 또 자사 무브먼트 예마 2000의 수정 보완도 특징입니다. 39mm와 41mm 두 가지 사이즈로 출시되었고 지금은 선 주문 기간이고 스틸 스트랩 기준 가격은 약 160만원입니다. 세이코5의 5XK GMT 버전 SSK 시리즈도 한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커뮤니티 등에는 구매 인증샷이 업로드되고 있기도 하죠. 당연하게도 평은 좋습니다. 디자인은 말할 것도 없고 세이코라는 배경에 무난한 스펙 등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악평이 나오는 게 이상할 정도죠. 다만 가격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저는 사실 가격만 놓고 보면 특별히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이게 말들이 많은 건 비교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리지널 SKX 시리즈는 가성비 모델로 인기가 있었던 건데 5XK로 넘어오면서 브랜드 네임밸류와 일부 스펙이 다운되었음에도 가격이 높아져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런 와중에 SSK는 그 5XK보다도 높게 책정이 돼서 아쉬운 소리가 나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SKX가 없었으면 하나 구매했을 것 같네요. 로리에에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제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로리의 최초의 드레스워치로 소개되고 있고 다이얼 디자인 일부와 케이스를 공개했습니다. 로리의 설명에 따르면 31mm와 42mm의 작은 사각 형태의 드레스워치가 될 거고 미오타 9029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수치상으로는 꽤 많이 작을 것으로 보이는데 35mm 정도로 느껴질 거라고 하고 또 미디움 사이즈의 리베르스와 비슷할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쯤 공개될 예정인데 요거는 공개된 다음에 조금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글라이신 코리아는 새로운 에어파일럿을 런칭하면서 사전 예약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GL0441부터 0444까지 4종이고 7월 8일에 종료됩니다. 에어파일럿은 비교적 최근 글라이신이 선보인 새로운 라인업인데요. 그중 이벤트 품목에 해당되는 제품들은 IWC 시계들이 떠오르는 디자인이지만 에어파일럿은 듀얼타임, 크로노, GMT 3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에어파일럿은 장점이 많은 시계인데요. 디자인은 물론이고 글라이신이라는 배경과 또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한 점, 그리고 덕분에 비교적 가벼운 가격이 큰 장점입니다. 제 원픽은 0444하고 예쁜 디자인과 색감이 무척 인상적이죠. 영화 탑건이 무척 호평을 듣는 중인데 덕분에 파일럿 워치에 약간 관심이 생기셨다면 에어파일럿으로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43mm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겠네요. TCL에서는 36mm 시계 2점이 출시되었습니다. 딱히 모델명이나 별칭은 없는 걸로 보이는데 딱 봐도 어느 브랜드들이 떠오르는 디자인의 시계들입니다. 두 모델 다 36mm 사이즈의 미오타 90SO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가격은 24만원입니다. 중국산 시계와 비교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티셀이라서 오마주나 카피캣에 대한 거부감만 없다면 대안없는 좋은 시계가 될 테지만 이상하게 이번 모델은 로고 사이즈와 위치가 유난히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사이즈를 줄이고 아래로 내리면 굳이 로고 디자인을 바꾸지 않아도 꽤 멋스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 신제품들도 줄줄이 공개가 되는 중입니다. 몇 차례 언급했었던 라벤처의 크로노그래프 모델은 실물 공개와 동시에 품절이 됐습니다. 인스타그램의 멘트에 따르면 공개부터 품절까지 7분 정도가 소요된 걸로 보이고요. 국내에서도 구매했다가 취소했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환율에 관부가세까지 계산하면 구매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었던 가격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실물 후기를 한번 빨리 봤으면 좋겠네요.
IWC 마크 20은 사실상 엠바고가 해제되었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올라왔고 커뮤니티에 예약 후기나 실물 후기 등도 많이 올라오는 중이죠. 근래에 이렇게 불호 없이 극찬을 받은 시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디자인과 사이즈는 물론이고 무브먼트, 스트랩, 심지어 가격까지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마크 18 중고 매물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중이고요. 더불어 홈페이지를 보시면 빅파일럿 탑건 모하비 데저트 에디션 2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시인성과 가독성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지만 저는 사막색을 무척이나 좋아해서 IWC의 탑건 시리즈 중에선 단연 으뜸으로 꼽고 싶습니다. 브라이틀링도 난리가 났죠. 새로운 슈퍼오션이 공개되었기 때문인데요. 디자인 호불호가 꽤 큰 모델로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예쁘다는 극찬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꽤 실망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아직 실물을 보지는 못해서 이래저래 말하긴 어렵지만 브라이틀링의 최근 신제품들을 보면 이전의 상남자스러움은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네요. 디자인이야 그렇다 쳐도 저는 메탈 스트랩이 좀 이상해 보였는데 이 공백이 의도를 했건 아니건 간에 꽤 보기가 싫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리스에서도 큰 관심을 받은 제품이 있었습니다. 뉴욕 하버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아퀴스고요. 뉴욕항에 10억 마리의 굴을 복원한다는 목표를 가진 일종의 프로젝트 한정판 시계입니다. 어떤 매체에서 본 적이 있는데 한국 굴이 유난히 수도 많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고 하죠. 세계적으로 굴 관리가 어려운 편인가 봅니다. 이런 배경과 관련된 프로젝트임을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디자인만 보면 아퀴스가 아퀴스했다 싶은 높은 완성도와 독특한 색감을 자랑합니다. 다만 굴이라는 키워드가 붙으면서 왠지 비릿한 느낌이 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같은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아퀴스랑 비교해보면 약 4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한정판에 메탈 스트랩과 스트랩 교체 툴까지 패키징에 포함되어 있는 걸 보면 썩 나쁜 가격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카시오 지샥에서도 여름을 맞이해서 신제품들이 쏟아지는 중입니다. 여름이라고 강조한 건 그만큼 통통 튀는 색깔들이 출시되고 있다는 말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눈여겨본 제품은 여성 시계인 SHE 4550 시리즈와 일종의 다이버 워치인 MTP VD 200 시리즈입니다. 여성 시계인 4550부터 보면 흔한 형태이긴 하지만 바다의 모래사장에 떠오르는 엠보싱 컬러 그라데이션 다이얼이 무척 이상적입니다. 7시 방향의 크리스탈도 귀여운데요. 이게 왜 7시에 이런 특징을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추측컨대 여름의 7월을 표현한 건 아닐까 싶습니다. 남성 시계인 200 시리즈는 까르띠에의 칼리브 다이버를 빼다 박은 디자인입니다. 카시오 시계답게 성능이야 말할 것도 없이 안정적일 테고 색상 바리에이션도 많아서 꽤 인기를 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지만 사이즈가 45mm입니다. 세치 시리즈도 그렇고 사이즈만 줄여줘도 대안 없을 최고의 저가 다이버 시계들이 될 텐데 왜 큰 사이즈를 고집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방수 성능이나 베젤 회전 여부 또 가격 정보까지 공개되진 않아서 이거는 정보를 더 찾아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가 세일을 하고 있죠. 알리에서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제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독사의 서브 시리즈를 카피하는 걸로 유명한 시스터는 이번에 서브 600T를 카피했습니다. 말이 600이지 이 모델은 200m 방수 성능이고요. NH35 무브먼트를 사용했습니다. 7가지 색상 옵션이 있고 가격은 약 25만원 안팎입니다. 재미있는 건 케이스백이었는데 독사를 따라한 것도 아니고 오픈 케이스백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세이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카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이미지와 함께 시스턴의 상징인 불가사리가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독사와 세이코, 시스턴의 합작처럼 보이네요. 수제스, 썩제스, 뭐라고 읽는 게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브랜드에서는 제니스의 엘 프리메로가 떠오르는 디자인의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37mm 사이즈의 시굴 ST19를 사용한 약 30만원 초반의 시계인데요. 아직 구매량이 많지 않고 이렇다 할 후기도 없어서 시계 자체가 어떻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브랜드의 시계들이 생각보다 우호적인 평을 받고 있기도 하고 시계 앞뒷면이 외관상 예쁜 것도 사실이라서 꽤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평을 하는 중입니다. 파가니 디자인에서도 엘 프리메로 디자인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어느 브랜드의 시계가 더 많이 팔릴지 궁금하네요. 파가니 디자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해보면 SNS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제품 이미지를 공개하고 소비자의 의견을 물어보는 중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엘 프리메로나 익스플로러는 기본이고 최근에 IWC나 브라이틀링 시계 디자인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중인데요. 오피셜이라는 계정도 꽤 많고 이게 제품 출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슈퍼오션을 닮은 이 시계는 꽤 인기를 끌고 있는 중입니다. 슈퍼오션은 출시되면 저도 하나 사보고 싶네요. 빈티지 필드워치로 꽤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발타니에서는 트리뷰트 1926이라는 모델을 새로 출시했습니다. 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1926년 최초의 방수방진 시계에서 영감을 받은 모델이라고 하고 그래서인지 롤렉스에 그것이 떠오르기도 하죠.
발타니는 항상 평이 좋기도 했었고 이 모델의 경우는 스펙도 짱짱한 편입니다. 36mm 케이스 사이즈의 미우타 902로 그리고 펄 다이얼 200m 방수 성능까지거든요. 게다가 이런 디자인의 시계는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발타니는 중국산 브랜드 중에서도 제법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하는 브랜드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후기가 없는 게 좀 아쉬운데 확실히 궁금한 시계이긴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소식도 정리해봤습니다. 매번 등장했던 브랜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마이크로 브랜드의 경우는 브랜드 범위를 좀 더 넓혀서 디자인적으로 매력이 있는 브랜드가 있다면 더 많이 다뤄볼 예정입니다. 아무튼 날씨가 오락가락 정신이 없는데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